쪽지각과 유비추리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사람이 제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내 감각으로. 그건 뭐 확실하지. 그런데 문제는 뇌는 생각보다 잘 착각한다는 거죠. 133페이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이 뭘로 깨달으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연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좀 얘기를 좀 해놓으면 참 좋을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논문이나 내가 내 책을 썼어.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걸 옆에서 본 거를 썼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내가 쓴 거하고는 또 틀려. 그 상황에서 내가 옆에 아들이 보는 판단하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좀 잘 나가는 분들은 책을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안 만들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떠드는 것 따로 책은 내가 알아서 잠 안 자고 쓰고 있죠. 그럼 뭐 누가 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잘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강연을 한다거나 이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주죠. 그리고 몇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윤리적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시키고, 이제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렇게 그렇게 시켜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는데, 그거는 떠드는 걸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점에 대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말하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게 다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들을 때는 덜 됐을 때도 있어요. 그 상황들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그리고 말하고 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뭐 할 일은 없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녹취록 푸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법문 같은 거 해놓은 거를 옆에서 이렇게 글로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지금 기획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신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법문을 하면 신문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제 거 말고 딴 거를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인간은 어차피 내가 직접 안 하면 누가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하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그 사람의 필터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증언집 이런 거 진짜 좀 변동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작업들을 다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녹취록을 푸는 작업도 해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글을 대신도 써봤고, 증언집 작업도 해봤고, 내가 다 해봤거든. 다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거는 지가 지 글을 써야 돼. 이게 제일 깔끔해. 예. 그러면 뜻에 왜곡이 없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들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 사람이 들은 얘기가 증언집으로 올라와도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듣고 너 뭐 들었니를 얘기해도 바로 밥 먹을 때 얘기해도 달라. 그런데 그게 뭐 몇 년 지나서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나서 얘기를 모으잖아요. 다 달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녹취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한 70 넘으신 분들 이렇게 증언을 모아보면 꼭 당신을, 그러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신 그 어른이 당신을 제일 이뻐했던 얘기만 합니다. 그것만 머리에 남아있어.
욕먹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미화되기 쉽고 오류의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상 얘기할 때 경험한 것도 대조해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이 책도 깜짝 놀랐는데? 이 책, 저 보살님이 저 찾아줬는데, 이거 진짜 바이샬리의 녹야원은 아무도 못 찾았어. 바라나시의 녹야원인데 내가 잘못 썼지. 바이샬리의 녹야원이라고 썼는데 교정 보는 놈도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해. 야, 그렇게도 통과가 되네. 이런 책이 하나 나올 때까지 교정을 한 5번 정도를 보거든요. 출판사서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봐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갖고 한 6번, 많으면 7번,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익숙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읽어요. 그래서 글자상에 오류가 좀 나도, 큰 문제 없이 이걸 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그 사람이 틀려도 내가 교정해서 들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지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아시아라고 했더니 논문 심사 들어갔더니 모모 선생이 끝까지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없다. 동양이라고 해야 된다. 아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동아시아사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그 선택인데, 우리 세대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없었던 과목인데 동아시아사라는 거 있어.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한중일, 그 다음에 베트남, 몽고 정도까지를 동아시아라고 해요. 왜? 동양이라고 하면 인도 문화권하고 중국 문화권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블럭이고, 중국과 그 똘마니 국가가 한 블럭이고, 인도와 그 똘마니 국가가 한 블럭이에요. 인도와 그 똘마니 국가가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가 있어요. 그게 다 인도 문화권, 말레이시아 그런 쪽.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 이웃 나라들, 그게 인도 문화권. 그리고 중국과 그 중국 이웃 나라들, 같은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서도 베트남은 중국에 두드려 맞고 밑으로 계속 내려간 애들이라서 걔네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아시아사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똘마니 국가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똘마니가 되잖아.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아시아라는 단어를 쓰려고. 중국 문화권, 이게 기분이 나쁘거든. 사실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중국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야. 인도 문화권에 대해서는 인도와 그 똘마니 국가를 얘기할 때는 아무 부담이 없어. 근데 중국 문화권 이러면서 중국과 똘마니 국가 이러면 이게 기분이 별로. 그러니까 그걸 대등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동양하고는 틀려. 이해가 됩니까? 동양은 인도 문화까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류를 많이 범하기가 쉬워. 그리고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생각하기 쉽고, 그 다음에 직접 지각도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래서 저는 직접 지각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유비추리를 비판하고 직접 지각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유비추리라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명탐정 코난이 유비추리지. 단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범인은 너야! 딱 이렇게. 왜 너야? 범죄형으로 생겼잖아.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유비추리. 그리고 직접 지각은 뭐냐면,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저 자식이 범인 같은데 갑자기 형사가 통밥을 이렇게 신기를 발휘해. 저놈의 같은데 증거가 없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신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지각이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 그래서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이 유비추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는 합리적 사고, 머리로 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라는 게 발전을 했고, 동아시아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언어하고 문자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유럽은 언어하고 문자가 발전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표현을 해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동아시아는 한자가 이게 미개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형 문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쓰는 문자, 2000년 전 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문자, 한자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미개하다는 뜻이에요. 미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언어의 한계성이 있고, 그것은 직접 지각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접 지각과 유비추리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직접 지각.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사람이 제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내 감각으로. 그건 뭐 확실하지. 그런데 문제는 뇌는 생각보다 잘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도 사실은 오류를 작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강조하는 게 나중에 선이에요. 선불교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경험한 거고, 그것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미학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가르쳐 줄 방법이 없죠. 내가 마카롱을 먹고 이런 맛을 느꼈어. 그건 사람마다 다 건건이 다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봐를 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죠. 그래서 얘기하잖아. 지구에 1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어. 그럼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다 가봐야 되느냐? 미친놈이죠. 그런 식으로 배워가면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거죠. 과학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밖으로 몇 발자국이나 나가봤어. 하지만 뭐 별들이 얼마나 있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 다 이런 판단이죠. 접해진 근거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망원경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잔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있는 별빛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잔영을 보는 겁니다. 어떤 거는 100만 년 전 빛이고 어떤 거는 1000만 년 전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00만 년 전 잔해를 우리는 은하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지각 대상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그것을 전달해 주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는 미학이에요. 나는 좋다. 나는 그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 이렇잖아. 이거 어때요? 이 포대화상.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너그럽고 여유롭다고 생각해서 환갑 맞으신 분들에게 배 나오라고 하나씩 드리려고 몇 개를 사놨는데 되게 이렇게 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포대화상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놈이 그렇게 번역했다니까 해피붓다. 그래서 내가 되게 웃기는데 맞는 것 같은 번역? 근데 자세도 여러 가지 포대화상의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고 뭘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근데 사람이 이걸 딱 보고 항복하냐? 이렇게 수도 있거든. 아니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이거를 풍요와 행복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배 나오고 체중 관리 못하고 느끼하고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저주받은 몸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게 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학.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개차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거는 객관적인 거고 이 상을 볼 때 느끼는 것들 그런 거는 뭐 다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정한 거보다 약간 이렇게 약간 풀어헤친 거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미학적 판단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 판단?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아파트, 금 이런 거는 그게 시세가 변동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시세 변동폭이 적어요.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철학적 판단이고 그 다음에 그건 어떤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떨어져도 설마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냐?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땅에 비해서는 땅은 주인 잘 만나면 많이 받고 살 사람 아니 그런 거 못 느껴요? 내가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산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쭉 아니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판단, 미학적 판단. 철학적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거고 미학적 판단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미학적 판단으로서 투자 상품, 비트코인 같은 거죠. 코인, 미학적 판단이지. 저게 무슨 구라 아닙니까? 저게 무슨 뭐 빵을 사 먹을 거야, 뭐 할 거야. 저 돈도 없고 그냥 숫자인데. 그냥 컴퓨터 숫자의 체계 아닙니까? 매트릭스 나올 때 뭐 0, 1 이렇게 쫙 나오듯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루나코인 하루아침에 99% 폭락. 이틀인가에 있었잖아요. 50조가 증발한 사태. 이 안에는 없었는가 보다. 다행히도. 야, 그게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99% 폭락이거든요. 야, 그거 맞으면 진짜 어찌러찌하다. 여러분도 지금 또 코로나 때 상투 잡아가지고 주식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빼지도 못하고 이빨 깎여물고 가끔 확인해 보면 짜증나고 팔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좀 우울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오르겠지라고 했지만 코로나 끝나면 끝이었지. 그거 굉장히 재밌어. 코로나 때 대한항공이 오르다가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렇게 내려가네. 참. 그래서 뉴턴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강기는 계산할 수 없다. 뉴턴이 주식하다가 홀딱 말아먹고 한 말이잖아. 진짜 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선반영 다 됐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지. 어떤 거는 또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사면 안 돼. 놀랍게도 내가 사는 건 안 돼. 여러분은 역신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역신기. 무당 싸대구를 따리는 역신기가 있어. 나에게는. 그래서 내가 찍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찍은 게 계속 안 돼서 남이 저 전문가고 저 사람은 승률이 되게 좋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내 에너지가 더 강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뒤집어 버리죠. 나의 강력한 에너지로 그 사람 것까지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나 금 같은 거 변동폭이 없습니까? 있지만 어느 한계선에서 이렇게 개걸음치듯이 움직이는 거.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그거 진짜 놀랍잖아. 비트코인이 뭐네 해가지고 1억을 가다가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저거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또 1억 가까이 올라가고 뭔지 모르겠죠. 그래도 어른들은 그런 코인에 말린 사람은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직접 지각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오류의 개연성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오류 그냥 딱 얘기하면 어머니의 손맛이 굉장히 맛있다. 고향의 맛.
고향의 맛. 어머니 손맛은 전문 셰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단지 거기에 추억이라는 MSG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뛰놀던 비석치기하고 자치기 하던 그때가 좋아 보였던 실제로는 북한에 거의 꽃제비 같이 살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거의 흙바닥에서 꽃제비 같이 살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정겹지 않아? 전원일기의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정겨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원일기 그 세트장 안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거지 같지. 그래서 여기에도 오류 개연성이 무지하게 많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쩌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쩌리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런 데 생각에 매몰돼서 사실은 이게 과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만들어낸 거예요.